우리가 여기 있어서는 못 산다. 어디 저 산중에나 야마테のとこ行ってから살아도 사자 이때から그래서 그래서 그럼 나한테 이마미타니 쿠르바도 없고 옷도 갈아입을 거 없고 갈아입을 거 하나 하고 나도 이제 옷 나놓고가 하나 그다음에 그것만 얻고. 어머니 성함이 어떻게 되세요? 어머니 남아요? 우리 이름 우리 나고 강갱남이. 강. 이곳은 오사카에 있는 간사이 국제공항. 우리 팀 거북선은 제해동포들의 역사와 삶의 흔적을 찾아 이곳에 왔습니다. 출발에 앞서 저희 팀원들을 소개해 드릴게요. 사성 주변은 이렇게 사선 사령부도 있고 그 다음에 팀 거북선의 선장을 맡고 있는 정준이. 홍대 인디밴드 봄파란의 리더로 활동하고 있는 동욱이. 좋은 시간 보내서 정말 저도 또 뿌듯했습니다. 조용하지만 할 건 다 아는 동희. 위시하려고 내가 이걸 했다 이런 식으로 하려고 만들었다 이런 식으로. 일본어 구사가 가능한 능력자 지훈이. 기분 좋았고 또 옆에서 계속 촬영하면서 그리고 저는 촬영과 편집을 담당한 이선명이라고 합니다. 우리는 제해동포들의 힘겨웠던 삶의 흔적을 찾아보고 그들을 잊지 말자는 주제로 탐방을 시작하였습니다. 우리의 첫 방문지 오사카 인권박물관은 1985년 12월 개관, 일본 최초의 인권 관련 종합박물관입니다.よろしくお願いします。はい、よろしくお願いします。今は、多民族共生人権教育センターという NPO 団体で仕事をしています。今年の3月の末日までこちらの博物館で学芸員をしていました。ムンゴンフと申します。よろしくお願いいたします。よろしくお願いします。にはやはり在日コリアンをめぐる差別の問題、その差別の問題を考えるときになぜ私たちが、私たちあえて私たちというと在日コリアンがこの日本で生活をしているのか、その歴史的な背景である、1910年から始まった日本による朝鮮半島の植民地統治の問題、その歴史の問題をもう一つの切り口として展示をしています。ではまずこちらのケースを見てください。 먼저 이 통을 봐주십시오. 日本語の文章なの、資料なので皆さんは読むことが困難かもしれませんが、私が説明をしていきます。こちらの資料は、1912年に、朝鮮、東洋拓殖株式会社、略して東拓と呼ばれた、企業が発行した朝鮮農業移民募集というパンフレットです。 100년 전 일본에서는 우리나라를 완전한 식민지로 만들기 위해 조선으로의 일본인 이민을 국책으로 지정하면서까지 장려하였습니다. 땅과 쌀로만 생활하던 100년 전 우리나라의 농민들은 결국 몰락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오로지 살기 위해 조국을 떠나 일본으로 가야만 했습니다. その人たちが土地がなくなり米の増産を強要される。そうすることで生まれ育ったふるさとでの生活を捨てることをある意味で強制をされていく、余儀なくされていったという、その歴史が私たち在日コリアンのまさに歴史形成の背景ということに言えるわけですね。今日はその中から一つには強制連行、強制徴用ですねに関係する資料と、あとは在日コリアンに対する差別の問題を伝えてくれる資料、そういった視点でいくつかの資料を選んできました。2点資料を用意しました。1つ目の資料は、これ当時の政府が発行していた州法ですね。 이 자료는 1940년 일본 정부가 작성한 일본 국내 노무동원에 관한 것입니다. 우리는 이 자료의 조선인의 동원 계획 부분에서 강제징용에 대한 흔적을 찾아볼 수 있었습니다. 最後の救源、労働力の供給源として内地に対し朝鮮より労務者を移住させることとしたという表現が出てくるわけです。ですのでそういう意味で言うと移住させることとしたわけですから、その移住に関して朝鮮人の側の自由意志というのが存在しなかった、介在する余地が少なかったということが分かるわけですね。一方でこの資料は昭和18年1943年の資料です。より直接的な朝鮮人の強制連行、いわゆる強制連行が始まりつつあった時期の資料です。労務者の船外供出に関する件という指令を見ることができます。まさに総督府の意思として総督府が朝鮮人の労働者を朝鮮から内地へ送り出した、立場を変えるとこれは連行されたということが示されている資料ですが、私は何よりもこの一文にこだわります。供出という言葉です。供出とは私の知っている範囲では戦時下戦車を作る鉄がないのでお寺が鐘を供出、鳴らすための鐘を供出した、民家が鍋を供出した、そのような文脈で使われることは見たことがあります。人間を供出するという表現を見たのは私はこの資料初めてです。いかに当時の朝鮮半島の人たちが人間扱いをされていなかったのかということを、私の印象、あくまで印象ですけれども非常に象徴的に表している資料だなと思います。今の日本ではいわゆる強制連行、朝鮮人を戦時下無理やりに日本に連れてきた、そんな歴史はなかったんだと、そのようなことを公言してはばからない人たちがあちこちで出現をしてきています。日本は朝鮮を植民地として平等に扱った、差別なんかなかったんだというように植民地の時代を美化して語ろうとする人たちもいるわけです。リバティ大阪人権博物館というのはこのようにそのような嘘を実際の歴史資料を通じてそれは間違っているということを何よりも説得力を持って主張していくことができる、そういう場所だなというふうに感じています。 이어서 선생님과 함께한 대화 시간. 혹시 선생님이 직접 겪은 차별 같은 거 혹시 한 가지만 들어볼 수 있을까요? 大学3年生の時に就職活動をしていて、自分が一番仕事をしたいと思っていた仕事先に
履歴書を持って訪ねていったんです。名前を書いて現住所を書いて本籍地には韓国と本籍地を書いていました。提出した次の瞬間に突き返されました。突き返したのは大阪市です。 그걸 이제 반려한 곳은 오사카 시청입니다. 今は違います。私が就職活動していた時には外国人は受験もできなかった。今は受験をして点数が良ければ入れますよ。たくさん入ってます。本当ですか。入ってます。ただし外国人のまま外国人だと課長以上になれないです。私が受けた差別の体験で一番大きかった、自分自身も傷ついたし腹も立ったのはその就職の願書を突き返された。ただ一つの日本国籍じゃないからという理由でほんまに従った仕事ができなかったというこのことでしたね。 제가 선생님과 이야기를 나누면서 제1동포에 대한 차별이 단순히 지나간 역사가 아닌 지금의 현실이라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또 뭐 여러 가지 뭐 서울성을 적을 때도 일본 정부에서는 아직도 그런 거를 완전 뭐랄까 일본 정부에서는 완전 우리 제일 자인지를 일본인이라고 그러니까 생각도 안 하고 그러니까 외국인이 취급하고요. 거기서 태어났는데도 미국같이 거기서 태어났는데 그게 시민권을 주잖아요. 근데 여기서는 시민권을 안 주고 그렇게 되다 보니까 모든 서류를 만드는 그러니까 카드를 만들 때도 그렇고 뭐 중요한 건 뭐 하나하나 만들 때도 뭐 외국인 등록증이라는 거를 만들어야 되고 우리는 시민권이 없으니까 이 뭐지 이 일본의 그 투표 그런 것도 못하고 당연히 얘기지만 일단 그래도 당연히 태어난 곳인데 그런 것 때문에 그 결정하지 못한 사람들에게는 되게 불이익을 많이 받죠. 그러다 보니까 문공희 선생님과의 진솔한 대화 시간 후 우리는 아쉬운 만남을 뒤로하고 단바만간 기념관으로 향했습니다. 산속 깊은 곳에 자리한 단바만간 기념관. 도심에서 출발한 지 2시간째. 길고 긴 산길을 지나서야 우리는 겨우 그곳에 도착할 수 있었습니다. 진짜 이렇게 안에 있어서 좀 홍보도 많이 되고 이랬으면 좋겠는 곳인데 우리도 조사를 안 했으면 몰랐어요. 이게 뭐지. 기념관 입구. 자 여기 앉아. 한글도 있어요. 여기. 단바만간 기념관은 70년 전 강제로 일본에 끌려간 조선인들의 역사를 기록한 기념관입니다.私、この間を23年、父親が6年で私が17年ぐらい、運営してます。で合わせて23年ぐらいを先代の館長と一緒に、この博物館を作ってこの建物も講堂も全部自分で作って博物館にしたわけですね。そういうなんで私も鉱山で10年ぐらい働いておりましたし、自分で、報酬しながら運営してます。いい4宿ですけど、だからこれ硬い鉄っていうのは大砲の砲身とか銃の重心に使うから軍事物資なんですね。鋼鉄が。 だから日本の国が必死で掘ったわけです。だから強制連行してまで掘らなんだらいかんかった理由はそこにあるわけ。 일본에 한국 사람들 징용에서까지
만든 이유가 이제 그래서 그 전쟁 중이니까 무기를 많이 만들어야 되니까 그래서. 그러면은 총이나 대포 등 무기의 주 원료 망간. 단반은 일본의 3대 망간 산지 가운데서도 생산량이 가장 많았던 지역이었습니다. 태평양 전쟁을 위해 망간 생산량이 증대할 시기였던 1918년. 일본은 무임금으로 일을 시킬 수 있는 조선인들을 강제로 데려오기 시작했습니다. これ前に貼ってある写真は聞き取りをした写真ですね、この人は麻生工業って言って今の日本の副首相このとこに強制連行されてきて後でマンガン鉱山に行きはった人です。アメリカからそうですで肩に落盤してね怪我して病院に連れて行ったんですけど3日したら出ていけって言われてほんで治療するのにものすごくかかったそうです。麻生工業は1万5,000人も強制連行してきて強制連行と収奪で儲けた会社で単人爆発とか石炭の火災事故が起こったら水入れてみんな中で殺したんです消すために消すために本当にだから麻生工業の鉱山には何ぼ死体が埋まっとるかっていうのが分からないぐらいまだもう일본이 패전한 지 65년. 이제 단바 지역에서 망간을 캐내는 광산은 전무해졌습니다. 때문에 이곳에 남은 강제징용자들은 일자리를 잃고 허드렛일 등을 하며 고된 삶을 이어오고 있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강제징용된 노동자들이 일했던 괭도안을 살펴보기로 했습니다. 와,ちょうどそれぐらい。 낮고 좁은 괭도 입구 속으로 직접 들어가 보는 정준이. 거기서 100kg 메고 나와야 돼. 이 좁은 곳을 무거운 광석을 지니고 다녔을 노동자들을 생각하니 그때 힘겨움이 느껴져 마음이 아팠습니다. 허리 쪽에 피노키가 요리인데 쓰는 게 제일 쉽고. 쓰시시 됐어요. 나는そういうふうになってきます。これがほんで口内機馬言うてトロッコができるまでの運搬車ですね。で、これで100キロぐらい入りますね。これが100キロぐらい。저 정도가 딱 100kg 정도. でこの奥ね40メートルぐらい入っとるんですけど、まあ1日3センチから5センチずつ掘っていったんです。濃密ハンマーでこう叩いて掘るわけですな。 여기가 지금 안쪽으로 40m 정도 되는데 하루에 3cm 됐을까? 3cm. 하루에 3cm 정도 파가지고 나가는 그仙人みたいに取るんですなこれ。でここからねここまでがこれマンガンですねこれ。細いのこれね。細いのほんとこの辺で太りかけとるわけですわ。ビューッと太っとるでしょこれ。この間が。そうですよね。これ上掘り上がっとるんですな。このマンガン太っていっていくかなっていうのね。 여기 보시면 이게 망간인데 이 줄기 따라가려고 이제 위로 이게 향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위에로 뚫기 시작하고 막 이런 식으로. これはね、日吉コードいうて、まあこういうふうに広くなると落盤しやすくなるわけですね。そうですね。ですからこういう枠を入れながら進むわけです。はい。で上は作工作業で一人が飲みを持って一人が飲みを後ろを叩くと。真っ暗闇の中で叩きますから非常に危ない。だから強制連行の朝鮮人がやった仕事なんです。説明してあげてください。 예, 이런 데는 넓어가지고 이제 그나마 이렇게 일하기 편한 데인데 이렇게 보시면은 그 한 명이 이렇게 그 대못을 잡고 한 명이 이렇게 내리치는 건데 여기 어두웠잖아요. 그래가지고 어두우니까 이렇게 잘못 치면은 이렇게 손 위험하니까 그래가지고 이걸 이제 강제징용한 사람들한테 시켰다는 거죠.
그러면 아까부터 질문하고 싶은데 여기 이제 광산 채굴 과정에서 안전 장치 같은 거 없니? これ作業の中でなんか安全装置とかもちろんないですないないない。もう昔ヘルメットもなかったんですから。ああそうですよね、당연히 없고 옛날에 이제 헬멧 같은 것도 없으니까 もうタオルとか登山帽かぶってやってましたよね。こんな危ない仕事で落盤とかいっぱいある仕事でヘルメットがない。そうですね、ほんで人杯を防ぐためのマスク、マスクはこれもなかった。なかったなかった。マスク見たことないよわしは。그 이제 먼지 같은 것도 엄청 많은데도 이제 마스크도 없었고 헬멧도 없고 그냥 이렇게 손수건 같은 거 이제 땀 같은 거 닦으려고 손수건만 있었다고 하네요. まあそんな状況だったね。天井の際にねこの100メートル盛り上がってます。 100mですよ。はい。この間にマンガンが詰まっていたわけですな。 아, なるほど. 여기가 100m 정도가 파져 있는데 요 근처에 이제 망간이 많았다는 증거. すみません、質問があります。はい。この場所で1日1人とか何時間ぐらい働けますか？一番長いのはね、やっぱり16時間。 16時間。大型トラックがなるっていう。だからあんまりね、穴の中に住んどる人おりますけども、それはやっぱり湿度が高い境に、やっぱり体にいいことない。 なるほど. 여기서 오래 일하면은 이제 진폐증이나 결핵에 걸리는 그런. まあこういう鉱山で3年働いたらもう確実に心配になります。 3년 되셨어요. 아, 여기 강산 같은 데서 3년 일하면은 거의 100% 진폐증 걸린다고. 어둡고 습했던 탄광을 나와보니 마침 일본인 관광객들이 이곳을 둘러보고 있었습니다. 일본인의 시선으로 바라보는 단바만강 기념관은 어떤 모습일까요? 館長がそういう理解の方がされてたんですよ。僕らは京都の芸大って言って、美術大学なんですけど、そこで土で家を作ってるんですよ。土と藁で、その伝統的な技術に関心があって、僕は教員なんですけども、学生らと一緒に空間がすごいからとか、どうやって書くかわからないから。僕は2回目、3回目ぐらいなんです。3回目の人はみんな初めてですね。そうです。여기는で、すごいと思うのは、館長とお父さんが一人でね、維持されて、中に細かく説明まで書いてられるんですよ。一人でやってられるのは偉いなと思って。実際にここで働いたし、そうですよね。それを忘れ去られないために、こうして維持されてるじゃないですか。それもすごい偉いなと思って。すごいですよ。はい。本当にすごいと思います。そうですね。でも資金がいりますよね。そうですよね。大変だと思う。個人でやるのは大変だと思うんですけど、でも一生懸命やってられるので、学生らにも認められたと思って、みんなすごいって言ってました。なんかここに来てなんか歴史の問題とかもそうですね。関わるじゃないですか。そうですね。そこら辺についてはどう思うんですか？やっぱりこうやって具体的に見せていただけないと、やっぱり分からないことってたくさんあると思います。言葉とかだけだ、情報だけだったら、やっぱ物がこうしてあるっていうのはすごい大きいですよね。そうですよね。はい。写真とかもあまりないんですよね。そうですよね。いや手彫りで山を掘るんですよ。そうですよね。すごいやったことないですよね。僕らはずっとそういう土を体を使う仕事してるので。どんだけ大変かよくわかるんですけど、脅威なんですね。まあ日本でもひどいことしましたよね。無理やり連れてきてね。 우리와 나이가 비슷한 일본 대학생과도 이야기를 나누어 보았습니다. 여기 온 거는 처음이고 오기 전에는 이제 여기의 존재에 대해서 거의 몰랐다고 하더라고. 근데 이제 강산 안에 돌아갔는데 그 200m 정도 되는 길이를 2년 반에 걸쳐서 탔다고 하는데 그 저분들도 이제 예술학교 다니시니까 그게 얼마나 힘든지 아시잖아. 그 단기간에 그만큼 탔다는 게 정말 믿기지가 않다고 하시는데 이제 여기 있는 자료들도 보면 이제
기타 이제 하다가 상처 있고 이런 게 많이 있는데 그런 게 진짜라면은 일본인으로서 이게 확실히 짚고 넘어가야 되지 않냐 이런 식으로 생각한다고 하더라고요. 그 다음에 또 일본 보통 학생들이 이런 사실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것도 물어봤는데 역사 교과서 이런 거에서는 이런 사실들을 간과하는 경우가 많이 있으니까 많이는 잘 모른다고. だって長崎にも岡正治記念館ってあるんです。強制連行のことをちゃんと展示しておくと、ここにもお金出さない。出さない。ほんでもう妨害して早く潰れてくれと日本政府は願っとるだけなんです。 재정적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단밤한강 기념관을 끝까지 포기할 수 없었던 이용식 관장님의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이용식 관장님의 아버지인 고 이정호님은 이곳에 강제징용된 광부 중 한 분이었습니다. 이정호님은 훗날 자신과 같이 이곳에 강제로 끌려온 조선인의 역사를 보존해야 한다는 일념으로 기념관 설립을 결심하였습니다. 오랜 광부 생활로 인해 진폐증이란 무서운 병을 앓게 되었지만 아들 이용식 씨와 함께 결국 1989년 단밤한강 기념관을 개관하게 됩니다. 일본, 한국 어느 곳의 도움 없이 입장료만으로 운영되던 기념관은 적자가 누적되고 일본의 우경화 움직임에 방문객이 현저히 줄어들면서 2009년 5월 결국 문을 닫고 말았습니다. 이용식 관장님은 국내외로 기념관 재건을 향한 강한 희망과 도움을 호소하였고 여러 단체들의 후원이나 지원으로 2011년 다시 문을 열 수 있었습니다. 역사를 잊지 않고 제국주의 일본의 악행을 고발하는 유일무이한 곳인 단밤한강 기념관은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서도 여전히 제 역할을 잃지 않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단밤한강 기념관을 위해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일까? 우리는 갱도 안에 기둥 등으로 쓰이는 나무를 손질하는 일을 도와드리기로 했습니다. 갑작스런 방문에도 기꺼이 시간을 내어주신 관장님께 한국에서 준비해온 전통 과자를 선물했습니다. 작별의 시간, 아쉬운 마음으로 이용식 관장님과 마지막 인사를 나누는 팀 거북선. 항상 이용식 관장님과 단밤한강 기념관을 응원하겠습니다. 그날 밤 24번째 생일을 맞이한 동희를 위해 작은 파티를 준비한 팀 거북선. 하나, 둘, 셋!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사랑하는 민동이 생일 축하합니다. 촛불 부시오. 촛불. 생일 축하합니다. 동희야, 생일 축하해. 준비했을 줄. 이번 탐방의 마지막 코스 우토로 마을로 향하는 길. 정준이는 기차에 타자마자 잠들어 버렸네요. 제일동포 할머니, 할아버지께 보여드릴 장기자랑 때문에 어젯밤 늦게까지 준비하느라 많이 힘이 들었나 봅니다.
우토로 마을은 숙소에서 약 1시간 40분 거리로 꽤 먼 길을 가야 합니다. 어느덧 우토로 마을에 다 와가는 것 같은데요. 우토로 마을은 지난 1941년 제2차 세계대전 당시 군비행장 건설을 위해 일본 정부가 강제 동원한 한국인 노동자들이 만든 제1조선인 마을입니다. 언뜻 보기엔 작고 조용한 우리나라의 어느 시골 마을과 다르지 않아 보이는데요. 하지만 그 속에 어떤 사정이 있는지 김수환 선생님을 만나 이야기해보기로 했습니다. 민요나 그런 노래에서 나오는 주임새 같은 간단사 에루가 왜 이 이름을 지었냐면 원래 일본에 온 1세 분들은 아주 고생 속에서 살아왔어요. 항상 아이고 아이고 하면서 살아왔는데 여기 와서는 에루가 좋다, 에루가 신난다 이렇게 즐겁게 살자고, 그래서 에루가로 이름을 지었어요. 저기 있어요. 안 있는데 알아가죠. 신경만 주시면 저희가 어저께 정말 왕년이는 말고 열심히 일하고 왔습니다. 김현정 선생님은 여기서 어떤 일을 하고 계신지. 여기 2층에 내 사무실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 내가 일하는 직장은 동포생활센터라는 데라서 여기 한국 사람들은 일본 사람들과 틀리는 그러한 법적인 문제나 문제, 생활적인 문제가 있으니까 그런 것을 도와주고, 그래서 잘 못하지만 그 한국말을 모르는 동포 아이들에게 한국말 가르쳐주고 그런 일을. 일본 말이 뭐 굳어진 말이라고 할까요? 그런 거죠. 원래 여기는 우토구치 이렇게 불렸어요. 그러니까 우는 여기 우지시잖아요. 우지시고 토는 땅. 구치는 입이에요. 그러니까 우지시에 들어갈 입구다. 여기 우토구치라고 했는데 한자로 입 구치를 이렇게 써요. 그래서 일본말 가타카나노는 이거를 로라이죠. 읽어요. 그러니까 우토로. 우토로로 굳어진 거예요. 한국에서 오는 사람들이 우토로는 한국말이 아니니까 그건 생각하는 거 아니에요. 원래 일본 말이에요. 강제징용된 제1동포들이 한바라는 집을 지어 모여 살게 되면서 형성된 마을 우토로. 100만 평 이상 규모의 비행장 건설 현장에서 한국 노동자들은 흙이나 무거운 돌을 나르는 중노동을 도맡아 하였습니다. 일본이 존재 패망해서 그렇게 일본이 그렇게 동원을 했는데 보상을 해서 도와줘야 되는데 방치를 했어요. 여기 한국 사람들 다 방치를 해서 여기 땅도 원래 뭐 사실상 국가가 소유하는 거잖아요. 국가의 군사 빈정을 만드니까. 그래서 그런 땅들은 다 일본 사람들에게 불화를 했어요. 불화라는 말 아세요? 나눠주는 싸게 싼 값으로 나눠줬는데, 그래서 뭐 전쟁 끝난 다음에 경제를 발전시켜야 되니까 야 니네들 농사하라, 권장 지어라 이렇게 해서 일본 사람 집 지어라 해서 일본 사람 싼 값으로 주는데 여기는 안 줬어요. 한국 사람이니까 니들 나가라. 그랬으니까 나가지 못한다. 그래서 이 문제의 근원이 생겼다고 할 수 있죠. 중노동의 힘겨움 속에서도 서로 돕고 의지하며 이곳 우토로에 뿌리를 내린 주민들. 하지만 마을 주민들은 전쟁이 끝나자마자 우토로에서 쫓겨날 위기에 처했습니다. 여기 일본이 나라가 갖고 있었는데 닛산이라는 회사 아시죠? 네, 자동차 닛산. 그 회사에 뭐 사실상 팔았죠. 원래 이 땅을 갖고 있던 기업을 닛산이 인수받고 땅도 인수받게 되는데, 그래서 닛산이 이 땅, 한국 사람들이 사는 땅을 어떻게 처리를 해야 되니까 어떤 사람, 그래서 전매가 시작하는 겁니다. 땅의 전매. 그래서 그 때문에 일본의 민간 회사가 여기
소유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여기 1988년에 소송을 일으켰어요. 다 나가라. 니네들은 불법 정보자들이다. 그래서 재판을 했는데 재판에서 완전 패소가 됐어요. 재판의 논점은 두 가지. 하나는 이건 역사 문제다. 역사 문제로 풀어야 되니까 나라가 책임져서 민간 문제로 해결하지 말고 나라가 책임져야 된다. 근데 이거는 일본에서 통하자는 논리예요. 그렇죠? 아시죠? 그러니까 한일협정 때문에 모든 역사 문제 끝났다. 그러니까 역사 문제를 일본의 법적으로나 사회적으로 한 발 나가서 한 발도 못 나가요. 일본 행정은 그 마음이 없지만 있다고 하더라. 그래서 그렇게 되고 그래서 다음에는 거주권 문제예요. 그러니까 30년간을 살았는데 우리가 뭐 취득을 할 수 있는 거 아니야. 그렇게 됐는데 그걸 못하게 됐어요. 그래서 2000년에 완전 패소 판결, 그러니까 최고재판소에서 나가서 그래서 도로 주민들의 투쟁이 시작하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 살겠다 하면서 그래서 2005년경에 이 문제가 한국으로 들어가서 한국의 시민운동가들이 돌아와서 이런 역사 문제를 풀어야게 돼서 한국에 이 문제를 가져가는 거예요. 그때는 해방돼서 60년이라서 한국에서도 그 역사 가구청산 문제가 이슈가 되었으니까 많이 퍼졌죠. 이 문제 토론. 그 사람이 우리 텔레비에서 봤는데 안성기 안성기 씨도 목욕운동 하겠다 나서주시고 그래서 많이 알겠죠. 그래서 한국에서 돈을 모으고 이 땅을 주민들에게 사들이게 하자.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2007년에 당시 한국의 국회에서 이 도로 주민들을 돕기 위한 재정 지원 35억 원 재정 결제를 내렸어요. 6,400평 중에 2,000평을 주민들이 사들였어요. 그래서 그 2,000평에 앞으로 그 일본 행정 나라가 주택을 세우는 공영 주택을 세우는 그 예정에서 지금 주택 건설 준비를 하는 중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가 아주 급해요. 빨리 집을 지어야 돼요. 왜냐면 여기 고생하시는 일세분들이 뭐 해마다 돌아가시고 하고 그래서 아까 얘기 있었는데 배수 환경이 안 좋아서 비가 오면 금방 꼭 침수가 돼요. 그래서 작년에 금 비가 왔는데 그래서 6집이 마루 위까지 물이 들어왔어요. 아주 위생적으로도 안 좋은 환경이니까 빨리 생활 환경을 개선을 해야 됩니다. 우리는 마을을 직접 둘러보기로 했습니다. 땅 높이가 집안이 낮은 거예요. 파고졌으니까. 그래서 물들이 다 큰 비가 나면 물이 들어오고 물이 들어오는데 일본 행정이 배수구 같은 것을 설치를 안 하니까 그래서 짐수가 되는 거예요. 그 짐수는 그 천재 하늘 때문에 되는 게 아니라 인재. 여기도 큰 배수로인데 그래서 여기 배수로 바닥하고 이쪽으로 땅 높이. 원래는 배수로가 물은 낮은 데로 가잖아요. 그러니까 물이 흐를 때는 낮게 해야 되는데 이쪽으로 마을이 더 낮아요. 비가 오면 일본 주민이 사는 마을의 배수로에서 흘러나오는 물들이 상대적으로 지형이 낮은 우토로 마을로 흘러들어와 침수가 되는 것입니다. 여기 법적으로는 일본의 민간 대사가 갖고 있는 거니까 나라 것이 아니니까 그럼 배수로를 정비 못한다 이게 이유로는 될 수 있어요. 근데 아까 얘기를 했었는데 법이 아니라 인도주의적인 차원에서 할 일은 많지 않아요, 행정이. 그걸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민들이 항상 하는 것이 3분의 1이라도 일본 사람이 여기 살았더라면 지금은 이 지경이 아니었을 거다. 맞는 말이에요. 우리는 그 침수 피해가 어느 정도인지 직접 눈으로 확인해 볼 수 있었습니다. 여기쯤 오겠죠? 나무가 보여진다. 선인장이 있는 느낌도 왜 선인장이 있는지를 알겠어.
아, 이런 거죠. 여기까지. 지금 수분이 보여요. 여기 뒤에 주민이 살고 있어요. 할머니 혼자서 살고 있어요. 할머니 혼자서요? 그럼 침수가 되면 그걸 해결해야 되잖아요. 네, 침수가 되면은 마을 회관에 모시든지 아니면 잦은 침수로 불편을 겪으셨을 마을 주민분들을 생각하니 마음이 아팠습니다. 침수 문제뿐만 아니라 주민들이 씻거나 마시는 물에도 문제가 있었습니다. 먹는 물이나 쓰는 물은 다 여기서. 네, 여기 도로는 하수도가 없어요. 하수도는 없고 상수도는 있어요. 상수도는 있어요. 상수도는 그러니까 기본 상수도관은 들어있는데 그래서 그거는 다 나라가 하는 거죠. 그 나라는 다 깔아놓았어요. 근데 주민들은 그 기본 그 상수도와 자기 집 수도를 연결하잖아요. 그것은 자기네들 돈으로 해야 돼요. 근데 여기서 뭐 그래도 여유 있는 사람들은 그렇게 하겠지만 여기 그때 마침 여기 토지 문제가 재판이 일어났으니까 야 여기서 우리가 계속 사냐 살 수 있냐 그런 걱정 때문에 한 20만 원 30만 원 돈 들고 해야 되나 그런 고민을 해서 안 하는 사람들이 상수도를 안 쓰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그 상수도만이 아니라 여기 마을 환경이 1990년부터 완전히 멈춰섰어요. 개축이나 그런 것을 돈 들여도 여기서 살 수 있을지 없을지 모른다. 그러니까 비가 와서 물이 세도 뭐 불편한 게 있어도 손대지 못해요. 어려운 사람. 언제 나갈지 모르니까. 그렇죠. 그래서 여기 지하수를 하는데 지하수도 완전히 수질이 좋지는 못해요. 특히 뭐 침수나 되면은 하수도가 없으니까 배설물이 다 나오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다 지하수에 순환을 하니까 수질이 안 좋은 거예요. 그래서 수질 조사를 해서 그 개선을 요구를 하는데 그것도 아직 잘 안 해주는 거예요. 문제들을 직접 접한 우리는 무엇보다 주민들의 생활 환경 개선이 가장 시급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면 마을 만들기 사업은 완공 예정이 정해져 있는 건가요? 지금 아니면 계획만 짜여진 건가요? 일단 주민들은 빨라서 5년쯤 얘기인데 그거를 만드는 주체인 일본 행정은 5년이란 말도 안 해요. 기한이 정해지지 않고 있어요. 그러니까 기술적으로 풀어야 할 문제들이 많이 있는 거 있고 그러니까 원래 이 마을 만들기가 역사 문제, 과거 청산으로서 이루어졌다라면 뭐 주민들이 이래라 저래라 해서 행정이 알겠습니다, 거기 이렇게 하겠습니다 하면은 일이 순조롭겠죠. 근데 일본 행정은 이거 역사 문제 아니다. 생활 환경이 어려운 사람들은 우리가 도와주겠다. 이런 입장에 나오니까 요거는 못하겠다, 저거는 못하겠다. 얘네들 이거 하라. 이렇게 하니까 문제들이 많죠. 그러니까 시간이 아주 오래 걸릴 것 같아요. 이런 문제들이 있고. 여기 어린 친구들도 많이 살고 있는 건가요? 여기 어린 아이들이 거의 없어요. 한 중학교 다니는 학생이 한 3명, 4명? 예. 많이 떠나갔어요, 젊은 사람들이. 예, 너무나 하도 생활 환경도 안 좋고 앞으로 뭐 집 그것도 뭐 불안정하니까 어르신분들 많고 아이들이 적고. 젊은 사람들이 하나둘 떠나가는 마을. 훗날 우리는 과연 누구에게 우토로의 이야기를 들을 수 있을까요? 이제 우리는 살아있는 우토로의 역사, 여전히 우토로를 지키고 계신 할머님들을 만나러 갑니다. 나 한국에서 온
대학생들이에요. 오, 한국에서 왔어. 예. 수고 많이 했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여기 와줘서. 네. 동경 모르는 데가 없습니다. 북에서 살았으니까. 이곳은 봉사자분들과 함께 다양한 문화 체험을 해보는 마을 어르신들의 놀이터. 네. 한 번에 오시고 할머님 아들 몇 살이세요? 아들 있어 뭐 손자가 손자가 저만이에요? 손자가 내가 여기 어떻게 무엇이 목적으로 왔어요? 일본에 와면? 우리 이제 제일 동포들을 만나러 왔어요. 아, 그래요? 근데 어디서 엄마 아버지 비나기 있나? 네? 한국에서 엄마 아버지도 다 계시지요? 네, 지금 건강하게. 네네, 다 몸도 피나고. 네. 할머니는 일본에서 태어나셨고 할머니의 아버지나 어머니가 한국에서 일본 와가지고 네. 결혼해가지고 일본에 왔다. 일본에 오셨어요? 그리고 다 낳았다고. 현재 다 5현대인데 내가 맞두이라. 근데 다 5현대 다 남자 둘 여자 서 낳았다 우리 엄마가. 근데 다 죽고 내 이 세상에 내 혼자 보니까요. 우리 남편도 죽고 결혼해가지고. 원래 처음 일반 시작했을 때는 다 이용하시는 할머니가 다 100% 1세였지만 지금 2세가 많이 그러면 그래 1세가 줄어들고 지금 70대 들어가면 2세가 많으니까 70대부터 2세 그러니까 여기 토지 문제가 있어서 할머니들이 불안을 안으면서 사시니까 그냥 일부러 여기 시설을 해요. 그러니까 이런 공적인 시설이 있으면 강제적으로 나가라고는 할 수 없으니까 그걸 어떻게 막자고 시작한 데가 여기. 그러니까 이러한 교토 시내 4군데 있는데 여기는 홀로 계시는 할머니가 많고 돌아가시는 분도 많고 이용하시는 분은 적지만 그 정치적인 그런 이유도 있었으니까 그러니까 이런 시설을 이용하는 이용료 그러니까 이용할 때 쓰이는 돈 그건 연금이라 알아? 네, 연금. 네, 연금을 계산해서 기마대를 내단가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 여기 하루 오면 얼마다 그러면 연금을 기초로 다 만들어진 거니까 그렇지만 우리 1세분들은 다 연금이 없지 그러니까 그 제도를 못 쓰고 살아왔으니까 그런 연금을 가입 못하고 살아왔으니까 그러니까 힘들게 살아왔어 학교 다녀온 사람은 다르다요. 마음이 한 가지라고. 하나이라고. 우리 아주 땡기면. 땡기면서 마음이 하나이라고. 핏줄이 무섭다. 핏줄이. 처음부터 다 알았다. 이 사람. 마음을 다 알았다. 오늘 내가 고맙다. 이런 사람, 젊은 사람 이런 사람 있어야 돼요. 우리는 이제 늙고 빠지니까 못하니까 이런 사람이 태어나야 된다. 자꾸 앞에 나가서. 낯선 학생들을 마치 친손자처럼 반갑게 맞아주신 할머님들께 작게나마 보답하고 싶어 장기자랑을 보여드리기로 하였습니다. 즐거웠던 시간을 뒤로하고 이별의 아쉬움을 달래기 위해 남긴 사진 한 장. 너무 감사했습니다. 모두 건강하세요. 이렇게 우토로 마을에 와가지고 사실 다 처음 보는 할머니들이고 다 처음 보는 분들인데도 불구하고 저희 보고 많이 반겨주시고 같이 즐거워해주시고 좋은 시간 보내서 정말 저도 또 뿌듯했습니다.
오늘의 MC 김정준 소감 한마디 말해줘. 오늘 일단은 생각보다 저희가 준비한 게 잘 진행돼서 너무 기분 좋았고 할머님도 호응을 너무 잘 해주셔서 너무 감사한 마음이 드네요. 노래 부르시는 할머니들께서 이렇게 얼마나 그 한국 생각도 많이 나실까, 그리우실까 뭐 이런 생각도 한편으로는 좀 해가지고 약간 가슴 뭉클하게 됐고 그랬습니다. 또 옆에서 계속 촬영하면서 그 각자의 다 사연이 참 안타까움을 느끼게 하는 사연들이 많아가지고 찍는 내내 좀 많이 짠했지. 할머니들 이제 이번이 마지막이 될 수도 있잖아요, 보는 게. 그래가지고 뭐 다시 다음에 만약에 또 오고 싶긴 한데 만약에 못 오게 될 수도 있는데 만약에 또 오게 된다면 그때까지 진짜 할머니들 건강하게 계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우리는 마을 주민분들과 함께 불고기 파티를 열기로 했습니다. 맛있겠다. 지금 올리고 있는 고기가 맛있게 익어가는 가운데 주민분들이 한 분, 두 분 찾아오셨습니다. 좋다. 예. 네. 자, 하나, 둘, 셋. 좋다! 살아났는데 나는. 안녕하세요. 저는 경북 구미에서 온 김정준이고 24살입니다. 정말 다 젊으시네요. 감사합니다. 저는 나이는 예. 누나라고 해야 되지? 누나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소개가 좀 홍정자라고 합니다. 홍정자. 한자 아닙니까? 한자. 홍정자입니다. 아버지 어머니 잘 계십니까? 예, 전부 다 잘 계십니다. 선뜻 부모님의 안부를 물어주시는 모습에서 마치 이웃집 아주머니와 이야기하는 듯한 친근함을 느꼈습니다. 고기 남길 사람. 제주도 출신 아버지 어머니. 지금 제주도에서 이런 주소 있습니까? 제주도 북제주군. 북제주군 없어졌어요. 없어졌습니까? 애월면. 강제징용과 견디기 힘든 중노동, 마을의 강제 철거 위기, 불편한 생활 환경, 무엇보다 제일교포로서의 차별적인 대우 등 오랜 기간 그러한 삶 속에서 살아온 우토로 주민들이지만 그들은 끝내 웃음을 잃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러한 삶 속에서 우토로 주민들은 우토로가 세계 평화의 장이 되기를 소망하고 있습니다. 우토로에 주택을 세우는데 그 주택이나 건물만 세우는 그러한 사업으로는 하지 말자. 우리 교포들이 어려울 때 함께 살고 서로 도와주고 서로 이해해주고 하던 그런 커뮤니티가 계속 보존되게 그런 마을로 하자. 그렇게 하니까 지금 우토로의 역사를 많이 알리자. 그래서 제일동포들의 역사를 알리고 평화를 도모해서 그래서 일본 사람들, 세계 사람들과 함께하는 그러한 협력과 유대의 마을로 하자. 그런 게 지금 주민들의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얘기도 있어요. 공용 주택을 세우는데 그 한 방에 많은 사람들이 숙박을 할 수 있는 그런 방을 만들자. 한국에서 오신 분들을 거기서 숙박도 해서 우리 동포들하고 같이 지내고 역사도 좀 알고 세계 평화, 공정, 본전 이것을 우토로에서 발식을 하자. 강제 철거 위기 당시 우리 국민들은 마음을 모아 우토로를 지켜야 한다고 외쳤습니다. 우토로 주민과 우리 국민이 우토로 마을을 지켜냈습니다. 하지만 우토로 마을의 문제는 아직 끝난 것이 아닙니다.
우토로는 아직 우리의 관심을 간절히 희망하고 있습니다. 원래는 많았어요. 내가 여기 2009년에 왔어요. 그래서 가장 문제로 된 게 2007년 그러니까 예산이 집행되냐 마냐 할 때가 아주 급했고 그 후에 예산 집행되고 야 도로가 어떻게 됐나 보자 하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2009년부터는 그렇게 많이는 안 나요. 도로를 돕는 책임있게 돕는 일은 도로에 대해서 항상 관심을 가져주는 거고 그게 가장 이게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간제 퇴거의 위기에 처했을 때 주민들은 뭘 두려워했나? 주민들은 왜 그렇게까지 싸워야 했냐? 그런 거는 집이 없어져도 살 수 있는 사람 살 수 있어요. 집이 없어졌다고 죽는 거 아니잖아요. 그래서 정말 어려운 사람들은 어떻게 좀 아주 어려웠을 거지만 그러나 여기 우토로 문제에서 주민들이 가장 열받은 것은 뭐냐? 그러니까 일본 정부는 우리를 무시한다. 세상이 우리를 무시해서 이런 꼴이 됐다. 이런 거고 그래서 두려워하는 것은 우토로가 없어지면 우리의 삶의 흔적이 없어진다. 우리 아버지 어머니 1세, 2세들이 살아왔던 이 삶이 완전 이 세상에서 사라집니다. 이게 주민들이 가장 두려웠을 거예요. 그러니까 앞으로 뭐 그런 의미에서 항상 관심을 가져주고 찾아가지고 할머님들 손 잡아주고 왜 발전해 주시고 皆さんご存知かもしれませんけれども、現在の在日コリアンの10人いれば9人近くが日本の名前を使って生活をしているんですね。そのような状況を見て、要するに在日コリアンというのはもう日本人と同じになってしまったといったような誤解をされる方が日本人の中にもいるし、本国に住んでいる韓国の人たちの中からも聞こえることがあります。なかなか分かりにくいですよね。表面的には皆さんと共通点というものを見出しにくいかもしれない。もちろん違うんです皆さんとは。でもどこかでつながってるんです。そんなことを感じてくれたら嬉しいなというふうに思います。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사람들, 자에니치. 비록 육체는 일본에 있지만 그들의 마음은 우리 한국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들은 한국에 있는 같은 민족의 무관심 속에서도 꿋꿋이 한국인으로서의 역사를 지키고 보존하는 데 생을 바치고 있습니다. 일회용 관심이 아닌 지속적인 관심이 그들의 웃음을 지킬 수 있습니다.